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의 쇄신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5.2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죠.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한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북 정치권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중앙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가운데 최근에 공직선거법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직 국회의원의 구속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 또 이상직 국회의원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과제와 후폭풍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와 또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켜보셨고 전북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는데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에 힘쓴다고 했었고 전북을 방문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최근에 이상직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민주당 당대표가 바뀐다고 해도 어떤 차이가 있을진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정권 말기에 접어들었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는 만큼 실망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중도 세력을 어떻게 품을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전북에는 이상직 의원 구속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안 그래도 전북 정치권에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직 의원 구속으로 더 외면받을까 걱정이 되고 처벌도 강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전당대회 이후에 지방선거나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매번 말하지만요.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하고 불리한 걸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서 쇄신하고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도민들이 바라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정치권에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연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정치에 도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북 정치도 잘 살펴보지 않는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을까. 일단 결과는 송영길 5선의 의원이 3수 만에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찌감치 송영길 대세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무난히 가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정말로 박빙이었죠. 예. 보니까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가 35.6%, 홍영표 후보가 35.01%, 그래서 0.59%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예. 엄청난 박빙이었고,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보면은 대세론을 위협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마 홍영표 후보의 막판 추격, 권리당원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예. 가시화된 것 같은데요. 또 우원식 후보도 또 약진한 걸로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데 29.38%이긴 하지만 우원식 후보가 얻은 표들이 대의원표가 골고루 각 지역별로 골고루 얻었던 그런 또 특이한 어떤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대의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도시자 시장 군수 또 지방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의 역할이 반영되는 그런 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국 골고루 표출된 그런 증명이 나와 있고요. 일단 송영길 대세론이 주춤했고 홍영표 후보의 막판 추격이 볼만한 그런 선거였는데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친문 대 비문의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고 또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노동가 출신 윤관석 3선 의원을 그렇죠.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고요. 예. 또 윤관석 사무총장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을 할 때 인천시 대변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그런 케이스인데 역시 자기 사람을 심은 케이스고 역시 예. 비문입니다. 또 대표 비서실장의 김영우 의원, 대변인의 이용빈 의원 다 비문 출신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당의 운영이 친문 대 비문
또 친문의 비문 어떤 역할로 갔을 때 친문의 역할이 가장 또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상당히 대립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거의 뭐 참패를 한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가 된 송영길 의원이 당의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 쇄신하겠다. 근데 어쨌든 뭐 쇄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반성의 모습과 무엇을 쇄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어서 김영기 대표님,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는 송영길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요. 예. 초기에는 대세론이 있어서 실제 맥 없는 선거가 될 걸로 누구나 다 예상을 그렇죠. 했고 나머지 두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친문주정이 대대적으로 결집하면서 홍영표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모아나갔고 또 민평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원식 후보에 대한 지지들을 모아나가고 이러면서 예. 실제 선거 막바지 와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송영길 후보가 대의원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제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단체장 선출직 중심으로 하고 대의원 각 지역별로 대의원 선정은 전적으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의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중앙당 당직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이겼어요. 원래 더 많이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이겼고 예. 권리당원에서는 홍영표 후보가 이겼는데 아이러니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송영길 후보가 큰 차이로 이겨가지고 예. 나머지 것들을 만회해서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0.5% 차이로 이기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문계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됐지만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들이 각종 SNS나 친문 사이트에서 3명 후보를 동시에 당선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1, 2, 3등을 했습니다. 예. 초선까지 1, 2, 3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보면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 최고위원들이 다 친문 내지는 친문에 가까운 분들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어차피 당은 당대표가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 최고위원들은 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이 전당대회를 연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전당대회 연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후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문지장에서는 내심 전당대회를 연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강하거든요. 예.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름 빼놓고는 다 바꾸겠다고 했던 게 송영길 후보 시절에 그런 내용들이 실제 청와대나 또 이 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과 관계 속에서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런 변화들을 모색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의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율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백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백신도 빨리빨리 좀 더 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빨리 이 코로나 전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험난한 어떤 여정이 될 것 같고 또 원래 지금 이 당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부각이 되고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 나오면 당대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예. 과정에 있고 또 민주당이 상당히 또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받고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렇다 할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예. 아마 나름대로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뭐 전북에 대한 공약 제3금융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송영길 새 대표.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내의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지금 이제 무소속의 이용호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것도 좀 여러 이제 후보를 지지한 형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 우리 자치단체장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신임 당대표의 관계에 의한 어떤 변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도 좀 많이 듭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당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우리 9명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뭐 친불친에 따라서 뭐 정세균 계랄지 또는 이재명 계 뭐 그렇게 했는데 송영길 계라고 해갖고 계파가 형성된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번 앞으로 1년간 운영하는 그 당 대표 체제는 대선 관리 체제고 대선 영향에 따라서 지방선거도 그냥 뭐 휩쓸려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였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의 어떤 정치 세력화 또는 정치 세력화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익이랄지 도민의 어떤 발전 뭐 이런 측면과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일 텐데 그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고위원들의 이제 면면을 좀 볼 필요가 그렇죠. 있거든요. 최고위원의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좀 호남권에서는 좀 서운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은 원래 이제 민주당 정치권의 뭐 그 본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체 권리당원의 35%가 넘는단 말이죠. 그리고 전라북도가 한 25만여 명이 돼 있고 전체 권리당이 170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뭐 서울 경기가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전북 출신 최고위원회 뭐 진출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들여다보고 싶고 뭔가 좀 욕심을 내는 그런 의지도 지금 이번에 안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번에 서삼석 그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또 떨어졌고 보면은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그렇죠. 이 5분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는데 역시 호남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병원 의원이 고창 출신이긴 한데 서울 은평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위주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쪽 전라북도 문제를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임위 활동 때 아마 전북의 현안들을 가서 요청도 하고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때 전라북도가 좀 유기적인 어떤 연계를 형성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뭐 잘 아신 것처럼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으로서 지금 재선이란 말이죠. 보건복지 상임을 갖고 있고 또 한 분 눈여겨 좀 볼 우리 입장에서 눈여겨 볼 사람이 이제 전해숙 당선자인데요. 전해숙 의원은 뭐 영남대학교를 나왔고 약사 회장, 경상북도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삼선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쪽에 분야가 많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쪽에 없어요. 상임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해숙 최고위원한테 그런 기대가 있고 이건 전라북도가 이제 그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전라북도 현안들이 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숙제가 지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고위원 선거가 당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정치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데 이번에 호남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한 명도 입성하지 못했던 그래서 역시 전북 정치권의 약화된 어떤 모습을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그럴수록 정치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리드미컬한 여기 체제를 보강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숙제로 넘겨진 이번 전당대회였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다 초선 재선인데다가 3선이 없는 또 4선이 없는 그런 다선 의원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에는 뭐 없이 진행된 결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후보들이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 후보들도 전라북도 현안을 다 보고를 받고 뭐 아까 말씀하신 제3금융 중심지랄지 조선소 문제랄지 또 공공의대 문제랄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이건 그냥 립서비스적인 그런 공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한 그렇죠. 약속을 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디테일하게 이제 엮어서 논리 개발하고 당위성을 풀어나가는 이것이 역시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의 숙제고 구슬이 아무리 서말이라 하더라도 꿰야 보배인 것처럼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 정치권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걸걸어 이어지면 이제 다행인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들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인지도가 약해서일까요? 성향 차이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서삼석 그 전남 쪽에 의원이 출마했다가 이제 예. 고배를 마셨는데요. 그 실제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의원표에서는 상당히 뭐 당선권에 얻었는데 권리당원에서 그냥 참패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호남이 전국의 어떤 권리당원의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서삼석 의원이 뭐 쉽게 단체장도 했고 지금 의원도 해서 전남 쪽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권리당원들한테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건 우리 송영길 당대표도 삼수 끝에 당대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이미 선거를 세 번째 나오기 때문에 그 인지도에서 높은 어떤 거 있어서 우리 전북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병돈이 떨어졌다면 이번에 나와서 한다고 봅니다. 아. 뭐냐면 거의 그런 주요한 당직은 재수 삼수 국회의원들이 하더라고요. 예. 초선 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최고위원 됐는데 그건 친문 진영에서 막 광폭적으로 어떤 지지나 뭐 충성도를 보임으로써 되는 거지 보통 경우는 바로 되는 경우는 원내대표도 바로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떨어졌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선거 시기마다 좀 내세하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었고 예. 그 과정에서 없고 또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자하고 가까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안희영 의원은 같은 뭐 학연의 인연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일찍부터 송영길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고 그 다음에 이상직 의원이 구속된 을구가 또 오래전부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고 지역이죠. 송영길 후보를 했습니다. 그 두 군데 빼고는 송영길 후보를 한 데가 없어요. 예, 그렇게 예. 본다면 본다면 실제 실타래 같은 끈이 안희영 의원이 하나가 있는 건데 아. 그 실제 그런 정도 관계 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송영길 신임 당대표의 어떤 지지 성원을 이끌어내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가 우리 전북에 와서 했던 내용들도 예.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주장해왔던 주요 현안들입니다. 뭐 금융중심지부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금융중심지 하나만 보더라도 정세균 당시 총리가 기금 관 준공식에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연설을 할 시점에 부산에서는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맹폭을 가거든요. 예. 뭐 우리는 제2금융중심지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지금 뭔 제3이냐. 우리 거 가져가든지 막 갖고 지금 국무총리에 거기 가서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부산 지역에서 맹폭을 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제.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요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당대표들이 그냥 지역의 참모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다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립서비스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너무 예. 그런 거 믿고 방심했다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국적인 철도망에 우리 전북이 배제돼 가지고 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들은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예. 알아야하기 때문에 송영길 체제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하고 또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우리 전라북도가 이미 이번 당대표 선거 때도 4분 의결 됐고 또 이미 시작도 안 한 대선 과정에서도 지금 4분 의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기대하기 어렵고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는 친문 의원도 없고 확실한 비문 의원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모든 중요 선거 때마다 들러리 서 있고 뭐 친문 전라북도에서 친문에 최고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한병도 의원 정도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비문은 누굴까 그 뭐 비문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막 다 그때 다 다르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좀 더 정치적인 어떤 예, 후각이라고 예. 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할 거나고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훈련이 전남과 비교해서 예, 부족하니까 그런 방면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지역 정북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자,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만이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영호 의원인데 계속해서
복당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사고 지역이 또 전주, 을이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된 상태고 계속해서 이 복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 또 다른 분야까지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그에 앞서서 아까 최고위원 문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정치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고창현 강병원 전혜석 의원을 이제 얘기했는데 전혜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이제 빠진 것 같아서 그 연관성이 시댁이 전라북도고 본인이 여기 와서도 저는 전북의 며느리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전라북도 어떤 여러 가지 미래의 그런 현안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요즘에 말씀을 며느리들이 시댁에 얼마나 자주 친정도 많아요. 비극이죠. 그런 이야기로 왜냐하면 관계를. 정치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또 본인들이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예. 활용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앞으로 이제 새 지도 체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마 그 복당 문제, 사고 예. 지역 그 지역구가에 대한 그런 보강 문제.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주 을 지역구가 지금 사고 지역구로 남아 있고요. 예. 또 남원 임시 순창 지역구가 사고 지역구인데 이환주 남원 시장이 대행을 지금 겸직을 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진작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전라북도가 워낙 민주당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두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가장 먼저 새 지도 체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빨리 이걸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완주 남원 시장이 남원 순창 임실 지구당 지역구 당의 위원장을 맡는 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방 의원들도 다 지금 당원들이고 당 그렇죠. 입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 이완주 당 소속인 이완주 시장이 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비판 견제가 감시 기능체 1번인데 지방의회가 그걸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당은 그걸 다 알고 있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미뤄왔고 앞으로 새 지도체제가 갖춰지면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전주 을 지역은 이상직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남아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겠죠. 예. 이상직 의원이 당에 대한 그 뭐 활약이랄까 그런 것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또 이제 미뤄왔는데 이제는 더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예.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것인지가 지금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겠고요. 또 이제 복당 문제가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이용호 의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신청해가지고 보류가 된 케이스고 예. 역시 이것도 새 지도 체제에서 이제 풀어달라는 어떤 요청 같고요. 이 문제는 이완주 남원시장이 현재 대행 체제를 갖고 있는 이완주 남원시장이 3선을 끝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 지역구를 맡아서 하면서 다음 총선 22대 총선에 나갈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네. 그리고 아마 당내에서는 뭐 완강히 반대를 하겠죠. 지난번에도 박기승 위원장 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용호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의원들 만나고 다닐 때 엄청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복당이 안 돼가지고 무소속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완주 대행 체제도 마찬가지 일건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주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상직 의원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뭐 대법까지 가는 어떤 그런 체제가 예상이 드는데 미리 당내 인사를 상대로 활동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해서 지금 노골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않지만 내심 지금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김승수 전주 시장도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김금옥 전주 갑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낙선한 뒤에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 어떤 그 기관 국가 출연 기관에 뭐 장으로 지금 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도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우범기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도 내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지금 권리당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당내에 내가 또 어떤 일발이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타진을 만한 어떤 대상들이 있고 그러는데 결국 역시 새 지도 체제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송영길 대표의 권한입니다. 그 의중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김영기 대표님 복당 관련해서 말씀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내년 지방선거 입시자들도 이제 이 신임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용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당선되면 기회가 타면 복당하겠다고 말했겠지만 엄연히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진드감치 활동하면서 때가 되면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지금 몇 번째 내 가지고 복당 거부당하고 보류당하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지역구 교육들은 할 내용인가? 아무리 우리 전라북도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로 하더라도 본인은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다음 이영호 의원 활동이 뭐 공공부대 잠깐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양 자기 복당을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참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데요. 이제 초선을 국민의당으로 네. 예, 이제 입장을 그러니까 해서 당선이 민주당으로 됐고 안 오고도 다른 다 무소속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지금. 해서 이제 더욱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용호 의원만 빼고 나머지 3선 4선 중진 의원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감은 씻을 수 없죠. 이영호 의원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지난 그 국민의당 때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을 할 때 그 선거 때 문재인을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댄 거죠. 물론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고 이제 이영호 의원은 반명을 하지만은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 감정 섞인 여러 가지 그 폐부를 찌른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지금 형성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네, 일단은 뭐 이영호 의원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새롭게 당이 이제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남원과 그 을구에 대한 전주 을에 대한 이제 개편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신임 당대표 이제 안에서 이루어질 건데요.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만 그 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이제 1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1심에서 확정 판결 받았다 국회의원 이렇게 배치 스스로 내려온 사람은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상당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오랜 시간이 돼야만 을구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락이 돼서 보궐선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4월에. 그래서 뭐 4월 지나버리면 1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보궐선거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지역도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어떤 구도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을구에서도 새누리당 출신도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황금 3분할이라 이런 게 있는데 선거를 치렀다 보면 꼭 1대1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면 꼭 집권당이 민주당 아닌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지금 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뭐 힘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래서 좀 그 저는 다른 지역 신문들을 보니까 경상도에서도 이제는 그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힘만 뽑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뀐 게 뭐냐? 계속 뽑아줘갖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야. 40년간 뽑아줘서 얻은 게 뭐냐? 뭐 그런 게 대구나 이런 쪽에 어떤 신문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하고 뭐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바로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우리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함으로써 좀 더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입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선 국면에 있어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100만 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힘을 모아나갔을 때 영입하는 형식으로 입당이 받아들여지면 감점도 없고 선거 때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장이나 누구나. 다만 좀 눈여겨볼 때는 무주 군수 같은 경우는 입당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다 소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그런 소신이 있어서 그 다음에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자치단체장 선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리던데요. 저는 단체장들은 자고로 유권자인 국민 시민을 바라보면서 가면 열심히 일하면 당 소속과 상관없이 당선이 가능한 게 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막 줄서기 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 않는 사람들이 자꾸 당이나 이런 걸 기대어 가지고 당선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월간 정치 토크 오늘 전북일보 이경재 교훈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연체 전북 10년대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이상직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송 녹음하고 있는 오늘 시점 1월 6일까지 이제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뭐 더 연장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오늘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아마 방송을 나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장 되겠죠, 무조건.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뭐 그렇게 방송 당시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이 참 전주이라는 지역구가 지난 19대부터 20대, 21대로 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곳인데 결국 이상직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이스타 발로 이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참 향토 기업이라는 이스타항공의 채용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부정 채용이죠.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글쎄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 주 혐의가 횡령, 배임 또는 뭐 탈세까지도 있고 또 뭐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준 여러 가지 그런 측면 과정이 나타난 현상들이고 또 다른 지금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뭐 그 태국 예, 타이스타젯. 타이스타젯 취업 문제와 관련한 그 문제를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런 의혹들 속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과 정의랄지 뭐 이런 측면과 배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번 그 의원 총회에서 그 체포동의안도 상당히 뭐 압도적인 그런 가결됐죠. 가결이 된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 물론 다 이상직 그 대변인 저 변호사 측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부인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들이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노출된 사안을 보면은 상당히 중범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안이 가열된 이 시점에서 볼 거는 우리가 그 전라북도 정치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분명하고 예. 과거에 현역이 구속된 사례가 전라북도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세 번째란 말이죠. 예. 지난해 이상옥 의원하고 완주에 김태식 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구속된 그런 성격이 짙고 예. 다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어떤 회사와 관련된 비리 그렇죠. 문제 이런 것이 다른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동정을 이제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면 그런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차별적인 그런 현상이 돼 있고요. 이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그 전라북도 출신이 세운 항공 사업이 예. 과연 이대로 이제 청산으로 가냐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데 청산이냐 매각이냐 갈림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각이 다행히 성사가 돼가지고 어떤 연계된 그런 사업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근로자들의 문제 얼마 전에 지금 서울중앙노동위에서 불법 해고라는 것이 판명이 났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출시자들 문제가 있고 다행히 불행하게도 또 매각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악의 케이스인데 우리 이제 전라북도 같은 입장에서는 기업이 오너는 어떤 사업적인 처리를 받지만 기업은 좀 연장선상에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카드를 제시하고 그 카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정부 여당도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끔 방기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라북도 이익이라 할지 우리 국가의 어떤 산업의 어떤 부흥으로 연결되는 그런 해안을 좀 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바라는 큰 어떤 해결책은 그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또 역시 주식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재판 결과 뭐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그만큼 많이 맞춰져 있는데 김영기 대표님 이곳이 과연 이제 향후에 보궐선거 지역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후보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앞서서 이 이스타 사태, 이상직 의원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실제 이상직 의원 이스타 문제는 이스타 항공이 그 제주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완결되지 못한 코로나가 오면서 그렇죠. 부도가 나면서 이미 예고됐던 참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또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이 해고가 됐고 예. 실제 거리에 남게 됐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사태를 부르는 이상직원의 오너가들의 어떤 가족 경영 과정 속에서의 부도덕성, 뭐 예. 딸 포르쉐로 상징되는 그런 부도덕성들이 있었고 이미 또 직원들의 상당 다수를 길거리 나앉게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미 그 이상 직원의 어떤 사법 처리 문제는 시간의 문제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타 문제는 그러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어떤 오너가의 문제들이 더 부각되면서 예. 실제적으로 그 이상 직원이 이제 구속까지 오게 됐고 특히 최근에는 또 민주당조차도 선거에서 참패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공정과 정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큰 어려움 없이 체포 동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그 뒤에 뭐 연이어서 이제 구속까지 왔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이제 재판 결과에 의해서 판명이 나겠지만 이상직 의원이 정치적으로 새롭게 성장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다만 이스타항공은 그 뒤에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화의 과정에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인수자만 있다면 현재 길거리에 앉아 있는 노동자들이 예.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정치권이나 모두 노력을 해서 그 실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인수하고 그 이미 해고되어 있지만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좀 저렇게 거듭나야만이 이스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고 비록 이상 직원이 교도소에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그것만이 또 본인이 좀 더 죄를 덜 받더라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상 직원이 대법까지 재판이 끝나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뭐 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맞춰서 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입지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의외로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때 수도권에 나가면 동네 시의원 선거 나가도 떨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이에요. 근데 그 김현미 의원이 전북대학교 특임 교수를 맡았고 최근에 동창회를 활발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럴까? 그럼 과거에는 이분이 지사 출마설 이런 거 있었지만 나는 경기지사 나간다. 또 한때는 총리설까지 있었고 비서실장설까지 있어서 그런 시기가 있지만 본인과 상관없이 뭐 본인이 능력이 있었든 없었든 운이 나빴었든 한국 부동산 폭등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 수도권에서는 아마 근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울 때는 이렇게 고향을 쳐다본다고 와서 또 울구나 이런데 저는 그런 울구나 아니면 뭐 또 상황이 좀 좋아지면 도나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 고민해보는 게 아니냐 뭐 어쩔 수 없이 팩트는 지금 전북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팩트죠. 왔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설들에 아니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 설 동창 접촉이 좀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여고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뒤에는 제 추론이죠. 추론으로 이쪽에 뭔 생각이 있으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떠오르는 게 내년도 지방선거 있고 그 뒤에는 또 혹시 보궐선거 있으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전북대학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선을 그었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고 전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김현미 전 장관을 이제 교수로 저는 그 특임 교수 임명 과정이 모 인사가 그 추천을 해가지고 뭐 부총장한테 이야기하고 부총장이 총장한테 해가지고 제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도움이 되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상직 의원의 어떤 재판 과정도 정치적 입지를 하는 많은 인사들이 관심이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상직 의원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그 이스타항공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거리로 앉았는데 그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전라북도나 우리 전북 도민들도 해야 하잖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었어요.
정의당 전북도당의 오영수 전북도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자주 네, 정의당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뭐 오래간만에 정의당 이야기를 하게 돼서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오영수입니다. 예. 자, 정의당의 역할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엄정수사 요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두 분이 이 말씀을 했는데요. 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많이 늦었습니다. 구속을 계기로 제대로 된 수사가 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 시민단체인 그 민중행동, 그리고 또 이스타항공노조, 또 공공성노조가 기자회견을 계속 해왔고, 예. 또 국회 투정도 계속 해왔었어요. 이상직 의원 즉각 구속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요. 좀 많이 늦었죠. 예. 그 사이에 방금 지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리에 앉았습니다. 노동자 예. 98명이 또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또 반강제적으로 나가 있고, 또 605명이 정리 해고된 상태예요. 예. 좀 회사의 회상보다는 어떤 그런 노력보다는 뭐 제주항공과 어떤 그 합병 과정 속에서 합병하는 어떤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원 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예. 또 인수 합병을 용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횡령 배임 고소 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타이스타젯 관련해서도 추가 고소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수사의 진행 과정이 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야권에서 내고 계셔서요.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횡령 배임 혐의로 좀 구속된 상태인데요. 지난 국회 체포 동의안 어떤 안하고 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직 일가의 중대한 조사 포털 혐의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서울지방법원청에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또 그래서 이스타항공 수정 채용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에서도 뭐 알다시피 젊은이들이 분노케 한 것은 사실은 거대한 부정 비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불공정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의 유력 인사의 자녀들과 연관된 부정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지금 지난 1월 경영난 책임지고 물러났던 최정구 예. 전 대표 제적 당시에 채용 청탁이 들어오면서 인사팀의 명단을 보내고 아하. 또 서류 전형만큼 합격시켜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인사팀의 문건들이 보면은 지원자의 이름 또 의원님 또 의원님의 추천 등이 적혀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채용 청탁자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부터 해서 뭐 중견기업 회장, 외교관, 체육협회 이사 등등등 뭐 많은 분들이 청탁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스타항공 지원자 중 138명의 합격자 중에서 최소 78명이 예. 이 합격한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부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예. 또 최소한의 어쨌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예. 그야말로 총수 마음대로 하는 이런 회사였다.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되려 정상인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뭐 정의당 관련해서도 좋고요.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도 좋고 혹시 김영기 대표님이나 이경재 의원님 혹시 이 정의당 오영수 위원장과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행하시죠. 참여자치 김영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위원장님을 요즘 근래 몇 년 동안 못 뵀네요. 거의 옛날에 보험 노조위원장 할 때는 자주 뵀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못 뵀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정부당이 전국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건 사실인데 뭐 그거 떠나서
우리 네. 전북 정의당이 내년도 뭐 대선이야 이런 건 뭐 있는 거지만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김현미 의원 이야기 좀 서운하네요. 그 지난 총선 당시에 이미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예견됐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도민 그리고 전주 시민 유권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만과 무시를 넘어서 선거를 단순한 우리 지역에서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의원의 뭐 지난번에 뭐 어떻게 살아온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실을 여러 가지 함정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의당 우리 도당은 당연히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지울 선거구의 그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지난번 그 서울 부산 보선에서의 교훈을 좀 삼아서 저는 무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천을 한다면은 전북 도민 유권자를 정말 두 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당에서는 이미 그 선거 기획단을 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고 정말 우리 지역은 도시사부터 그냥 시군 의원까지 한 정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과 함께 좀 새로운 좀 희망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보통 그 많은 유권자분들이 선거 때 되면요, 그 이제 후보자 투표와 당 투표를 하잖아요. 예. 후보자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찍고 그래도 당은 정의당을 찍는 그런 이제 투표 결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현상 속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숙제가 이제 정확히 드러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이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저도 그 비례 정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관통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전주와 익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2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비례 의원인데요. 저도 각 지역에서 이번엔 좀 지역구를 돌파하는 그런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도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도 정의당 그 제1야당이거든요.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때 그 나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것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오만과 이 불통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유권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유권자 혁명이 한번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지역도 정치 발전과 함께 지역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그 이스타항공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5월 3일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정리 해고에 의한 그 해고된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 해고로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일단 41명이 이제 한 거에 대해 내렸는데 뭐 605명을 정리를 해고한 거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사후에 그 처리할 그 방법이 현재 지금 이스타항공이 매각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매각 작업이 원활치 못하면은 청산으로 이제 해야 될 건데. 근데 우리 오영수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됐을 때 근로자 그 승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궁금합니다. 이게. 예, 지금 저희도 지금 국회와 지금 소통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 정의당에서도 지금 정부하고 또 국회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스타 항공에 대한 그 회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타난다면은 뭐 노동자들의 그 승계 문제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앙노동위 결정 사항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우선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우리 도민들의 요구, 또 우리 전북의 또 하늘길을 또 여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모아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좀 요구를 하고 또 그런 적절한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정의당도 지속적으로 지금 국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 도당위원장의 오영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체제가 갖춰졌고 이제 대선을 향해서 또 지방선거를 향해 가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정치권에 좀 바라는 점, 또 도민들께 바라는 점을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네, 우리 전북이 얼마 전에 속절없이 180만도 무너졌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2%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경쟁력 지수가 전국 꼴등이 17입니다. 제주도, 강원도도 뒤지는 어떤 경쟁력 지수를 나타내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전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 한번 우리 전북의 지난 3, 40년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전북이 낙후에 낙후를 거듭해서 경쟁력에서 전국 17개 광역에서 꼴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보면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것 좀 바꿔내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지금까지 3, 40년 동안의 어떤 정치권 바라보면서 중앙 정치권 서울 바라보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결과가 이렇게 지어졌고 또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정치인 뭐 단체장들 장밋빛 청사진들을 시기시기 선거 때마다 제시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하고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난 3, 40년에 대해서 학계는 학계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정치권 정치권대로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알겠습니다.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한 30초 정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안이 극에 달하면 뒤집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인데요. 그 좋았던 시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고 전라북도 역시 압도적인 민주당으로 몰아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럼 뭐 물은 배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엎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들이 지금 분발해가지고 정치력을 극대화하는 쪽에서 도민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성과로 뭔가 말을 해줘야지 립 서비스만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펴놓고 말합시다. 이 월간 정치 토크 시간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행기 대표와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